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그 돈 버는 교육들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 해준다는 그런 교육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주원규 PD님 책을 읽다 보니까 단군일의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라는 그런 목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아마 그 말을 가장 처음에 사용하셨던 분이 그 주원규 PD이신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지금의 단군일의 가장 돈 벌기 좋은 시기라는 이 말에 동의를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전 동의해요. 오, 네, 왜냐면 예전에는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렇게 건너가기 전까지는 뭐가 이제 주로 이제 힘을 발휘했냐면 대기업들이 이제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그냥 무조건 마케팅 때려가지고 광고를 돌려가지고 구매를 하게 했다면 요즘의 음, 소비자들이 많이 진화를 했죠. 예. 음, 음, 그래서 진화했다는 게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똑똑해진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도 똑똑하면서 음, 소비자 자체도 이제 공급자들이 뻔하게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터넷 시대에 소비자도 소비자지만 이제 그 소비자가 공급자가 되는 소비자가 생산자 되는 그런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많이 나와서 요즘 시대 음, 같은 경우는 웬만한 소비자들을 그냥 광고 하나를 가지고 현혹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음, 어, 뭐라고 하죠? 이제 그 생산자가 원래는 이제 제품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면 보여지는 걸 예를 들면 화장품 하면 화장품 만들어 가지고 광고를 하고 이제 소비자들 구매했는 했던 어떤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음, 옛날 모델로 하면 사실 돈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공장을 또 만들어야 되고 기기도 만들어야 되고 뭔가 그 연구진도 또 있어야 되고 또 뭔가 어쨌든 뭔가 생산을 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를 이렇게 뭔가 만든다는 거는 뭐 이런 것도 음, 만들든 뭐 어쨌든 뭐 마우스를 만들든 뭔가 만든다는 건 사실 이렇게 쉬운 과정도 아니고 또 이 하나가 나온 데서 돈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 마우스 하나가 나온 데서. 근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즘 시대는 음, 서비스 음, 시대고 모든 부자들이 이제 이번에 그로스 컨퍼런스에서도 얘기하는 게 네. 만약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음, 시작할 거냐를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자본 창업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요. 그게 이제 서비스직이거든요. 음, 뭐 예를 들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뭐 서비스직이 뭐 일단 마케팅이 필요하다. 문제가 있다. 웹사이트에 이렇게 트래픽이 제대로 전환이 안 된다. 웹사이트를 봤을 때 뭐 이런 부분들 문제이기 때문에 후킹하고 뭐 처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드는 이유도 웹사이트를 멋있게 보여주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매출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단체들이 이제 점점 많이 필요하고 또 그걸 이제 요즘 디지털 시장에서 인터넷 시장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거죠. 예. 음, 그래서 음, 저는 요즘 시대에 어, 음, 오히려 돈 벌기 좋은 시대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소비자들도 진화됐다는 거에 대한 장점은 또, 생산자와 공급자의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소비자들도 많으니까 소비자들하고도 이제 채용하고 고용하는 체제로 연결될 수도 있고, 음, 저도 사실 처음에 우리 팀장님도 사실 저의 수강생이었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소비자 됐다가 근데 수강생인데 저한테는 수강생이지만 또 팀장님 나름 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또 생산자 공급자였단 말이에요. 그 서비스직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게 뭔가 맞아요. 보여진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를 더 빨리 배우고 어떻게 음, 하면 좀 더 이제 그 나은 어떤 그런 더 멋진 교육들을 선사하고 이제 뭐 어쨌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학원을 등록하는 거에 있어서 원장마다 철학이 다르겠지만 그게 뭐냐면 다 서비스이거든요. 근데 원장님의 모델 저기 팀장님의 모델은 음, 아무래도 이제 막 최근의 그 모델보다는 음, 약간 학원을 하나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학원에 대한 월세는 나가죠. 근데 다행히 그 또 상가가 또 팀장님 거니까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많이 커버가 되지만 근데
그 또한 이제 자본이 들어가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다 이제 책상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최근에 좀 이런 음, 어떤 지금 그 질문하고 되게 맞는 게 뭐냐면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컴퓨터 한 대랑 심지어 음, 전화기 한 대라도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업을 시작할 수 있고 맞아요. 완성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도 음, 충분히 제가 뭐 월 1000 이상 그렇게 순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게 요즘 시대의 트렌드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서비스직이거든요. 저도 지금 이거 유튜브를 하는 것도 서비스직이고 그래서 이 서비스직을 제대로 니치 마케팅 해가지고 제대로 이걸 이해하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가 돈을 벌지만 이제 리스크가 가장 없이 예, 음, 나만 제대로 된 좀 돈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나만 좀 이걸 음,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 그걸 딜리버리 하려고 하는 마음, 문제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고, 그걸 끊임없이 지속한다면, 누구나 요즘 시대에 돈을 벌죠. 근데 돈을 버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따지는 건 사실 순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이, 유일한 리스크 뭐예요? 시간을 내가 투자했는데 그만큼 성과가 안 나온 게 리스크겠죠. 근데 예전의 리스크는 뭐냐면 시간도 투자했어. 어, 학원 만들기 위해서 인테리어도 했어. 월세도 나가. 그리고 뭐 공장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샘플을 만들고 뭐 플라스틱 뭐 안에 뭐 또 넣고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너무 많은 우리 티셔츠 하나 만드는 것도 사실 돈이 들어가잖아요. 뭐 거기에 또 맞아요. 뭐 제가 PCM에 대한 컵 하나 만드는 것도 다 생산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돈과 시간을 다 쓰고 실패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어때요? 돈을 안 써. 그냥 내가 정성껏 시간을 내 가지고 서비스를 배우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멀티 밀리네어 정말 수십억을 벌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음, 보고 있어요. 작게는 뭐 최소 뭐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음, 지금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특별히 내가 자본이 없는 사람들한테 기술이 있고 다른 네. 사람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돈 벌기 좋은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돈을 벌다 보니까 자기가 만든 약간의 성과를 가지고 이걸 또 교육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음. 제가 예전에 이제 부동산 강의를 한참 들을 때 보통 사람들이 월세를 100만 원도 못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상가 하나 사면 월세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네. 100만 원도 현금 흐름을 못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교육을 만들어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거예요. 네. 강리팔이라고 하죠, 우리가. 맞아요. 강의팔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마인드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느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데 100만 원 가지고 절대 인생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렇게 작은 성과를 낸 걸 가지고 한마디로 자신의 본업보다는 이제 이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스킬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듯하게 교육을 만들어 교육을 팔고 교육을 만드는 사람만 돈을 벌고 수강하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서 저도 항상 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 만들고 서비스 제공하는 거 좋은데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문제 해결이 대부분 안 돼요. 맞아요. 저도 많은 성공자들 따르고 심지어 같이 일도 해봤는데 지들은 성공했는데 이게 성공이 전달이 안 돼. 내 음, 성공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근데 여기 유튜브에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대부분 성공자들은요, 자기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그렇게 성공했다는 거를 스스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누군가한테 가르쳐야 되고 이게 누군가를 성공시켜야 될 의무가 없다 보니까 자기의 성공을 막연히 이래서 내가 성공했을 거야라고 하는 것을 마치 그렇게 확신하고 얘기하면서 좀 이게 전달할 때 잘못된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성공했어. 근데 이 성공에 대한 이 알고리즘을 이제 너한테 적용했을 때 너도 이렇게 성공할 거야.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잘못되는 거죠. 근데 본인이 내가 봤을 때도 되게 멋있어, 그 사람이. 성공했어. 근데 성공했는데 그 성공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그 과정에 그 사람이 왜 내가 음, 성공했고, 왜 너희들이 이걸 따랐을 때 성공할 거야라고 하는 이 사람 하는 일들을 봤을 때는,
어, 그냥 제가 밑바닥에서 올라온 제가 그냥 지금 또 제가 또 억대연봉자들을 만들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닌데 음. 그걸 믿고 실제로 본인은 믿고 있더라고요. 그걸 믿고 그걸 어,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성공자들이 자신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고 가르치는 경우가 이제 강의 음, 파리가 강의 파는 건 문제가 되는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강의 팔아서 상대방이 그 강의를 듣거나 뭔가 했을 때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걸 제가 소비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저도 성공한 음,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강의도 듣고 온라인에서 많이 결제하고 했는데 멘토들도 많이 따랐어요. 근데 그게 네. 계속 안 되는 게 왜 안 됐을까를 보니까 사실 음, 내 위치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었는데 그 사람들 음, 내용만 듣고 그 사람의 광고만 보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또 다른 성공자들 만들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잘 안 이게 잘 아구리가 안 맞는다고 할까?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를 개미들이 진짜 음, 남녀노소 누구나 다 그냥 마음만 먹고 할 수 있는 게 컴퓨터를 몰라도 할 수 있는 게 저는 음, 콜드콜이라고 생각하고 유튜브 이런 음, 동영상 기록 이런 어떤 동영상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서 음, 콜드콜하고 동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억대 연봉자를 만드는 그 과정의 프로세스 제가 수년 동안 그걸 이제 가르치면서 음, 결과를 이뤄가지고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음, 파는 거 중요한데 그걸 넘어서 진짜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 해결에 좀 더 집중하면 생각보다 내가 믿고 있는 게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저도 예전에도 가르쳤을 때 동기부여 같은 걸 기똥차게 잘했는데 동기부여가 문제를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음, 그리고 뭐 어쨌든 음, 나 나름 이 사람에게 내가 이걸 가르치면 나처럼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사람마다 DNA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음, 가르쳐서 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이제 그냥 이 판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개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왜 밑바닥에 있고 왜 우리 가문은 잘 사는 가문이 아니라 이렇게 흙수저고 이런 어떤 가문인지 그 이유와 그 어떤 문화와 이런 것들 문화권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우리가 의도치 않게 전해진 그 어떤 문화가 그 가난한 문화가 있거든요. 그거를 음, 먼저 해지하고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음, 적어도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는 항상 인내심이 부족해요. 우리는 항상 집중 투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하려고 하고, 우리는 음, 항상 밑바닥에 있는 개미들은 항상 혼자 하려고 하고. 그래서 먹튀 음, 사건이 자꾸 일어나는 건 자기가 음, 혼자 이거 독차지하려고 하는데 나가면은 개고생을 하는 거지. 예. 누군가 맞아. 부자들이 협력을 하는데 밑바닥에 음, 있는 사람일수록 어때? 혼자서 몰래 음, 은큼하게 혼자 하려고 하잖아요. 혼자 하려고 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다. 그리고 돈을 음, 최대한 안 내. 그 돈을 아껴가지고 어디다 쓸지는 모르겠는데 돈을 벌벌 떨면서 밖에서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런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도 사실 그 사람을 진짜 도와주려면 본인이 뭔가 결제를 해보고 이 사람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안에 들어와서 결제하고 나서 봤을 때랑 결제하기 전에 봤을 때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맞아. 늘 항상 이걸 이성적인 섹스에 비유하잖아요. 이 사람 음, 한번 자보고 나서 이 사람 어떤 새끼인지 자기 전에는 그냥 맨날 머릿속으로 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남자랑 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보고 나서 이 새끼 어떤 사람인지 이게 나오듯이 한번 내가 뭔가 이 강사진이 뭔가 강의 파리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한번 음, 뭐 결제하는 게 자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의미와 되게 비슷한 거죠. 이 사람이 내가 내 고객이 됐을 때 진짜 잡은 음, 물고기에 먹이를 주는지 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양한 거를 결제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많은 음, 성공자들이 강의 파리하기 위해서 뭔가 홍보를 하고 결제는 시키는데 결제해서 들어가 봤지만 어, 음, 생각보다 오히려 밖에 음. 유튜브가 더 좋은 경우가 있고, 예. 맞아요. 그럴 예, 때도 있어요. 무료가 더 좋은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들어가 봤는데, 와, 이 수준으로 이 가격을 받고 했던 부분들, 다른 음, 데서 심지어 더 성공했고
더 괜찮은 사람이 완전 여기에 10분의 1 가격도 안 받는데 이 가격 무슨 수준으로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받고 이런 개떡 같은 쓰레기 같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 그런 음, 부분들을 경험해봐야 어때요? 아, 저 음, 새끼는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아, 저런 음, 그 남자에 대한 백시, 나도 여자에 대한, 저도 제 와이프를 만나기까지는 항상 얘기했잖아요. 수십 명, 30명 정도는 거쳐왔다고. 딱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좋은 사람인 걸 더 알아보고, 예,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처음에 내가 음, 만약에 첫사랑이 내 와이프라고 가정해 볼게요. 저분은 절대 내 와이프가 될 수가 없죠. 왜? 음, 내가 모르고 내가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교육 결제하는 어떤 사람 대부분 나랑 상담하면 음, 이런 교육 처음 결제한 처음이래요. 음, 처음인 경우가 되게 대부분 많아요. 음, 처음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처음이니까. 왜? 아이스강은 23살 때부터 무료, 유료에 대한 부분들이 작게 남아. 그 사람들 나이가 40, 50 먹고 사실 돈도 있어. 나는 돈도 없어가지고 내 전 재산을 털어서 교육에 투자하는 어떤 그런 어떤 똑같아요. 사람의 심리는. 왜냐면 돈은 사실 심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통 털어가지고 교육에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에 집착했기 때문에 13년 뒤에 지금에 나가 있는 거고 대부분 사람 나이가 40대 먹고 50대 먹어도 그런데 돈을 안 투자하고 내 자신한테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에너지는 떨어지고 체력은 떨어지고 나이는 늙고 자신감은 떨어지고 힘은 덜하고 건강은 나빠지고 그냥 날이 갈수록 오히려 더 사람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지. 삶이 날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건 문제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 나는. 예. 그런 것 같아요, 대표님. 사람들이 이게 다단계 들어갈 때도 네트워크 마케팅 그 직급자들의 화려한 라이프 예. 스타일을 보고 그거를 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또 느낀 게 강의파리 하시는 분들도 자기 옛날에 흑수저였던 시절과 어떻게 삶이 달라졌는지를 보고 이제 그거를 홍보를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따르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또 대표님 말씀 드리면서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에 홈런을 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 교육 하나 해서 이 한 번의 교육으로 내 인생을 홈런을 쳐서 내가 당장 부자가 될 거야라고 약간 생각하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첫 키스와 첫 섹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너 이제 나 책임져. 약간 이런 느낌.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예, 처음으로 뽀뽀했는데 이제 너 완전 내 인생 앞으로 내 노후를 다 책임져야 된다는 거야. 처음으로 이 여자랑 잤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무조건 나를 얻어야 돼. 무조건 우리 엄마를 인사해야 되고 아빠를 인사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가문은 다 너한테 달려 있다. 약간 그렇게 삶이 비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사는 게 되게 비합리적인 걸 믿고 살고 비합리적인 행동하고 비합리적인 어떤 계산법이 들어가고 그냥 그냥 진짜 어, 사람처럼 생겼을 뿐인데, 음, 사람이 가져야 될 그 합리성에 대한 부분들은 거리가 멀고 너무 비합리적인 거죠. 이 지구 세상에 태어났으면 여기에 태어나면 여기 게임을 배워야 돼. 자본주의 게임을 배워야 될 거야. 돈을, 돈에 대한 게임, 돈에 대한 속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예, 맞아요. 너무 비합리적이더라고요. 한 번에 그런 걸 가지고 이 세상에 뭐 로또도 한 번에 사서 걸린 사람 나 못 봤어요. 로또도 음, 자주 사야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샀는데 걸려요? 난 진짜 지난번에 무슨 꿈을 꿔가지고 한번 로또 사봤자 어떻게 번호 7개인가 있죠, 로또에. 번호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와, 난 그래가지고, 아,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로또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줄. 어떻게 번호가 단 하나도 안 맞아요. 난 그래도 그 전에 고등학교인데 내가 누구 사라고 해서 샀을 때 번호가 그래도 2개는 맞았어요. 예, 근데 음, 지금은 아니 로또를 샀는데 한번 사봤거든요, 나도. 음, 단 하나도 안 맞더라. 음, 인생이 그런데 어떻게 그 한 남자가 그 첫 남자가 그 첫 고객이 어떻게 하면 완전 내 키맨이 되고 그 첫 고객으로 인해서 내가 부자 되고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고 사람들이 살까? 예, 음, 물론 나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완전 뭐 그냥 누구나 붙잡고 다 완전 그 사람이 무조건
예, 뭐 두 번째 빌 게이츠 때 두 번째 스티브 잡스 될 것처럼 난 그걸 믿고 실제로 가르치기도 하고 나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를수록 있잖아요. 과감하고 모를수록 무식하거든요. 근데 그 무식함이 나중에는 나이 들수록 치명적인 음. 어떤 삶이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거죠. 예, 음. 아니, 결론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양쪽 관점을 다 보여주셨는데, 강의 8일을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맞아요. 근데 수강하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로 내 인생을 역전할 거라는 생각 자체도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계속 돈과 시간을 쓰면서 경험치를 쌓으면서 내가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강의 음. 8일을 한 사람들한테 당해 보기도 하고, 저도 나름 예전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려고 했을 때, 어, 제가 잘 못 이끌었을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그걸 믿고 있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도 음. 실수할 때 했는데, 근데 저는 음. 제가 오늘의 어떤 결과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교육에 투자했는데 교육에 투자해서 효과가 없었던 교육들. 그러니까 그 교육에 돈은 지불하고 심지어 정말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 가장 최악의 교육이 나의 몸값을 만들었어요. 오히려. 예, 오. 왜냐면 내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항상 미국 수준의 어떤 교육에 대한 질을 가지고 한국에서 이게 지금 이게 가르치고 코칭하고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서 나는 너무 음. 그 기준 내만 맞춰가지고 가격과 그거를 이제 가지고 내가 운영을 했는데, 이런 한국의 어떤 이런 정서를 잘 몰랐죠. 그랬더니 이제 한국에서 이제 다양한 교육을 결제하면서 내가 느낀 거는, 음. 아, 내 교육이 너무 앞서가고 너무 좋은 교육이라고 하는 걸 객관적으로 내가 한국에 계시는 교육의 어떤 거기 이제 돈을 이제 투자를 하면서 난 그런 걸 깨달았죠.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급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음. 왜냐면 교육에 13년 동안 투자했던 사람은요, 그게 보여요. 그냥. 그랬을 때, 오케이. 그리고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가격에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음. 어쨌든, 저런 사람도 저 가격을 받는데, 아이스 강은 적어도 그 밑으로는 받지 말아야지. 이런 부분 때문에 몸값도 바로 상승돼. 몸값이 상승됐다는 건 가격을 그만큼 받고 또 그만큼 받았던 고객만 맞아요. 들어왔기 때문에 또 내 비즈니스 체제가 어때요? 수월해지는 거죠. 예. 음. 왜냐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섬겼을 때랑 오히려 내 지금의 가격을 지불했을 때 이런 사람들을 섬겼을 때랑 아예 느낌이 달라요. 아예 음. 느낌이 다를 뿐만 아니라 태도도 달라요. 밑바닥에 음.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섬기는 고객들은요, 그냥 내가 사는 주소지를 주기 무서워요. 주면은 선물이 너무 많이 와서 선물을 누가 보내는지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는 어떤 상황. 선물 보내고도 선물 자기가 보냈다 얘기도 안 해요. 예. 그런 고객들인데 옛날에는 어때요? 선물 겨우 받는 선물들이 뭐 혹시 쿠폰 같은 거 저기 그런 거 받았다면 지금은 뭐 자꾸 저는 거의 과일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때론 과일도 못 먹어요. 심지어 그런 과일들 없애기 위해서 때로는 막 저기 뭐야 막 친정에도 갖다 주고 시댁에도 갖다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어떤 고객을 섬기고 이런 경험을 내가 어떤 경험을 하냐에 따라서 그럼 나는 그럼 과거의 고객 그 완전 밑바닥에 있는 고객과 그리고 지금 정도 수준의 고객 선택하라면 누굴 선택할 거야? 사람은 당연히 괜찮은 고객들을 선택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그러면 백만장자를 내가 섬길 때는 어떨까? 중산층 섬길 때 말고 내가 막 10억씩 버는 사람들 내가 섬기면 또 어떨까? 뭐 이런 수준에서 이제는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를 보면 결국은 또 자신한테 투자하는 데서 내가 이런 경험치를 간접적으로 한 거죠. 처음에는 음. 좋은 소비자가 돼야 돼요. 그 소비자가 꼭 딱 이걸 투자했는데 바로 로또 걸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앞에서 수많은 돈을 잃거나 시간을 잃는 어떤 그것도 하나의 프로세스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돈을 투자했을 때, 와, 진짜 이런 교육, 와, 이러니까 돈을 이 정도 받고 하는구나. 이런 어떤 그것도 경험하고 전 두 가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의 나가 생겼지. 오히려 역으로 진짜 그 오히려 안 좋은 교육을 더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의 음, 제가 생긴 게 아닌가 생각돼요. 왜냐면 분노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은. 분노라는 부분들, 와, 저 새끼도 저럴 정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가 오히려, 더 이제 나를 자신감을 준 것도 있고, 저 사람이 해냈다면 나는 무조건 해낸다.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교육의 힘이라고 하는, 자신의 투자하는 힘이라고 하는 건 그런 관점이 하나씩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음, 지금의 나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돼. 그래서 이걸 시청하신 분들이 잘 들어야 되는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교육에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아이스강도 똑같아요. PCM에 투자를 했는데 사기 당하면 어떡하겠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스강이란 사람을 버려야 돼요. 음, 버리고 또 찾아야 돼요. 정말 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 저 사람 교육에 투자는 또 사기 당했어. 또 그 사람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집중 투자를 하게 돼요. 다 버렸기 때문에 대체 되는 놈이 있나요 없냐 이걸 이제 이렇게 자꾸 찾게 되잖아요. 근데 되는 맞아. 놈이 이제 생겼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올인하게 돼요. 저도 음, 이것저것 다 투자해 보니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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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결국에는 그랜카돈밖에 없구나. 결국에는 10x밖에 없구나. 결국에는 이거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달은 10배 법칙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았죠. 특히 개미들한테는 그래요. 특히 개미들한테. 네, 음, 그래서 거기에만 시간과 돈 투자를 하고 아마 올해 또 우리가 한 5천만 정도를 또 그랜카돈 교육에 투자할 것 같아요. 이제는 음, 또 코로나도 풀리고 하면 이제는 또 오프라인에서 예, 또 이제 직접 참석하는 어떤 현장 그런 부분들도 연결되니까 아마 또 온라인에서 디지털보다는 또 오프라인에서 또 어떤 인맥을 또 쌓고 어떻게 또 팀워크를 할 건지 그런 부분을 또 기대되고요. 어쨌든 네, 올해는 외국을 조금씩 나갈 계획이에요. 음. 그런 것 같아요. 대표님이 정말 돈이 없던 시절부터 계속 나 자신한테 투자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교육의 소비자로서 진짜 맥스를 치신 거죠. 딱 네, 봤을 때 이거는 좋은 교육이야, 이건 쓰레기야. 근데 쓰레기 교육을 만났어도 이미 그거에 대한 충분히 소비자 경험치 맥스가 됐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내가 더 오히려 이 교육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가치를 어떻게 인정받고 외부 어떤 그런 잘못된 교육들을 통해서 스스로 가치 입증을 하고 자신감을 얻고 또 그에 따라 몸값 상승도 있고 결국은 내가 채워져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교육을 만나도 그거를 하나의 계기로 모멘텀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좋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자청의 이상한 마케팅 영상을 봤거든요.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강의 8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자기가 결국 돈을 번 거는 강의를 팔아서 돈을 번 건데 강의 팔아서 번 수입을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래 고유한 기능의 수입인 것처럼 한마디로 뻥튀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브랜딩을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받고 브랜딩을 사고 파는 그런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알맹이가 없는 사람은 돈 낸다고 그거 되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같은 관점으로 이야기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돈을 내고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한 좀 관점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퍼스널 브랜딩 이게 퍼스널 브랜딩이 딱 이런 느낌이에요. 퍼스널 브랜딩 가짜로 만들어서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강도, 강도한테는 강도질 더 잘해라 이런 뜻이에요. 음, 사기꾼한테는 사기꾼 더 잘해라 이런 뜻이에요. 뭐 강간범들한테는 강간을 더 많이 하게끔 내가 브랜딩 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뭐 그냥 그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브랜딩하면 안 되고 음, 그리고 이 사회에서 사실 브랜딩 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돼가지고 거기에 투자했을 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을지 나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것도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관점이 부족하면 교육에 돈을 써요. 이게 내 마지막 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썼는데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을 못 벌었어. 아니면 효과가 없어. 그러면 이게 마지막 돈이라고 썼는데 생각보다 마지막 돈이 아니고 내가 또 계속 찾으면서 써야 되겠지만 근데 어 일단 저는 브랜딩 됐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브랜딩이 사실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네. 목표는 문제 해결이 목표이기 위해서 브랜딩 돼야만이 문제 해결할 기회가 생기니까. 저 같은 경우도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세련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 말하는 말투나 이제 내가 지금 이게 한국 시장을 타겟해가지고 이게 유튜브도 하는 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는 약간 괴짜갖고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약간 제 말하는 게 되게 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같으면서도 한국 사람 안 같고 전 한국 사람은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뭔가 이런 세련된 맛은 없어. 근데 적어도 우리가 그리고 브랜딩 됐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웃겨요. 저 사람들이 음, 그냥 제 책이나 기억하고 PCM 교육 과정 있다는 거, 제 사람은 콜드콜을 가르치고 있고 콜드콜을 통해서 네모 잘 만들고 있고 그리고 요즘 타겟하는 고객층들이 보통 이제 뭐 이제 방문 판매라든가 이런 네트워크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영업 쪽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음, 그냥 이런 정도로 아, 저 사람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한 거를 이제 뭐 한 구독자 2,000명 안 되는 뭐 유튜버 같기도 한데 근데 유튜버들도 저렇게 세련 안 된 유튜버도 이 세상에 있나 할 정도로 브랜딩에 저는 초점을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보면. 저는 세련된 거가 뭐예요? 저는 오히려 브랜딩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브랜딩의 데피니션도 다양한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확장하고 알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많은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이런 어떤 영상도 제작하고 시간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이 뭐냐?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목적은 그래서 뭘 할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문의가 왔을 때 뭐 할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이스강 너 그래 잘 났어 너 돈 벌어 그래서 이제 뭐 할 건데 그래서 너 멋있어 너 이제 뭔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할 건데를 보면 이 자체가 사실 의미하는 건 없고 음,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내가 경제 문제든 뭐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든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이 꿈을 잃었어. 예, 뭔가 길을 잃었어요. 예. 뭔가 영업을 해가지고 된다고 했는데 뭔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된다고 했는데 뭔가 내가 이걸 하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투자도 했는데 그냥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냥 뭐라고 하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기쁘고 더 잘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앞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대체, 보통 우리가 지금 문제는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과거에 축적됐던 그 잘못된 선택들, 의사결정에서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딩에 대한 목적은 사람의 고객의 문제 해결이거든요. 근데 음, 사람들이 브랜딩 해준다는 그 자체가, 봐봐요. 나라는 사람이 문제 해결할 줄 모르는데 나는 그냥 돈만 벌고 싶어. 예를 들면.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브랜딩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절대. 나는 돈 벌고 싶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옆에서 사기꾼들이 현혹하냐면, 야, 너 브랜딩 하면 그 돈을 벌 거야. 내가 널 브랜딩 해주고, 내가 너를 저렇게 유명하게 만들면, 너는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어. 그래서 너를 브랜딩을 내가 패키지 만들, 너를 아예 브랜딩 내가 해줄게. 대신 이 돈을 내면 내가 너를 아예 브랜딩 해줄게 하는데, 나라는 사람은 돈은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외제차도 몰고 싶은데, 음, 나라는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나라는 사람은 그냥 쓰레기야. 내가 봤을 때도. 그리고 쓰레기처럼 지금까지 살았는데 나는 그냥 돈만 벌고 싶고 예쁜 여자랑 사귀고 싶고 외제차를 타고 싶고 내가 봐도 내가 되게 루저 같은 사람이고 되게 뭐라고 하지 모르는 사람이고 되게 멍청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이만 먹었어. 막 40대 50대 됐어. 근데 누군가가 현혹해. 너 브랜딩 되면 예쁜 여자도 만날 음, 수 있고 너 브랜딩 되면 책도 쓸 수도 있고 너 브랜딩 되면 뭐 이렇게 돈 벌 수도 있고 너 브랜딩 되면 외제차도 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어때요? 멍청하니까 그런데 브랜딩 그거 시켜준다고? 너 브랜딩 되면 이렇게 고객들이 오고 너 브랜딩 되면 뭐 이런 어떤 강의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야. 내 입장에서 얼마나 혹하겠어요. 근데 세상에 그런 게 있을까? 또 부정적이지 한면으로는. 왜? 쓰레기 삶을 살았고 쓰레기처럼 돈 썼고 쓰레기처럼 시간을 쓰고 루저처럼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은 어때요? 인생이 한 방이고 욜로라고 하면서 또 브랜딩이 교육에 투자를 했어. 아니, 정체성 자체가 40년, 50년 살면서
늘 그렇게 멍청하게만 돈 쓰고 멍청하게 시간 썼던 사람이 갑자기 브랜딩 교육에 투자를 해가지고 막 옷이 예쁘게 입고 샤넬백 쓰고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깔끔하고 얼굴이 깔끔 머리도 깔끔하고 이제 얼굴도 뭐 피부도 예뻐졌어. 그런다고 속이 어때요? 갑자기 인생이 갑자기 멋있는 영혼이 들어오고 갑자기 뭔가 고객을 생각해야지. 24시간 고객을 생각해야지. 고객을 위해서 내가 돈과 시간을 고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도구가 돼야지. 막 고객의 만족도를 이렇게 올려야지. 고객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세스를 이런 엔지니어를 만들어야지. 이런 파이프라인을 이런 광고 로직을 만들고 이런 마케팅 방법을 시도해야 되고 이런 어떤 푸시를 해야 돼. 고객을 이런 리더십으로 이렇게 이끌어야지. 갑자기 이렇게 변해요 사람이. 없죠. 음. 그게 그 자체가 사기라는 거죠. 예, 제 얘기는. 아니, 음. 브랜딩을 봐봐요. 나란 사람이 쓰레기면 또 그냥 단순히 쓰레기 입장에서 있을 때는 그 다양한 쓰레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 진짜 개새끼 나쁜 새끼예요. 나쁜 새끼를 브랜딩하면 더 나쁜 새끼가 되는 거예요. 권총을 줬을 때 권총은 경찰이 들면 어때요? 시민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고요. 권총을 갱이 들고 완전 나쁜 사람이 들면 어때요? 핑계가 되죠. 협박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성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돈을 뺏을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진짜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브랜딩은 하나의 권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권총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개새끼인지도 판단하고 자격 조건도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당신들이 브랜딩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나 그걸 음. 받겠다고 가가지고 나 브랜딩 되면 될 것 같다. 끼리끼리 똑같다고 생각해요. PCM에서 언제 우리는 브랜딩 해줄게요. 이렇게 해요. 그런 얘기 안 하죠. 브랜딩, 브랜딩 왜 해줘? 쓰레기 같은 사람을 왜 브랜딩 해줘야 되는데, 쓰레기 같은 사람 첫 번째,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첫 번째, 너는 쓰레기야. 이걸 인정하게 만들고, 너는 네가 생각했을 땐 지하 10층인데, 너는 지하 100층이어야 되는 부분들, 현실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 오히려 우리는 브랜딩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브랜딩하기 위해서 PCM 듣고 싶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런 교육, 그런 어떤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PCM 듣고 자기를 찾고 자기의 발전성과 자기의 어떤 희망과 자신의 어떤 그 뭐라고 하지? 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이제 자본주의를 완전 해파리쇼처럼 다 보여주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그리고 자기 잘한 걸 알고 그 잘한 걸 가지고 뭔가 될 것 같은 그 희망이 생기다 보니까 어때요? 스스로 이제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게 자신이 살짝 변했다. 장점을 찾아가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브랜딩에 대한 브랜딩 되려면 저는 어쨌든 처음에는 우선순위로 내가 돈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돈을 벌려면 돈의 속성에는 문제 해결이 무조건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소통 능력 고객하고 내가 거래권 그 고객을 거래를 하면 고객의 문제 해결을 어떻게 다양한 방면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결해 주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브랜딩하고 상관없이 브랜딩 되어지. 저도 지금도 봐봐요. 뭐 센스 있게 뭔가 이렇게 뭐 되게 이렇게 있어 보이게 뭔가 하는 것보다는 그냥 실 그대로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한테 이 상담 전화 오신 분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똑같대요, 제가. 유튜브 했을 때랑 전화 통화했을 때랑. 그리고 심지어 기업 대표들도 연락 왔을 때 자기는 함부로 이렇게 연락 안 주는데 저한테 연락 주는 이유는 내가 다르대요. 그냥 음. 와닿는데요. 음. 심지어 아니 한 기업의 대표가 6개월 동안 내 영상들을 보면서 나를 리서치를 했대요. 6개월 동안. 그냥 다르대요. 다른 사람이랑. 그러니까 와닿는다는 건 나의 추종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브랜딩에 관심이 없고요.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어요. 문제 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있어 보일 필요도 없고요. 문제 해결에 관심 있으면 문제 해결에 해당되는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의 대안을 음. 끊임없이 내가 대안이다. 나는 그리고 내가 완벽하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교육 업계에 돈도 써보고 했는데 야, 걔네들 교육보다 내 교육을 받았을 때 덜 틀리고, 쟤네들 교육이 사기라면, 만약 내 교육이 사기라면, 쟤네들 교육은 형편없는
완전 범죄 정도의 사기다. 나는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호감이면 당신들 한번 그런 웬만한 사람들 한번 교육에 결제해봐라고. 그 사람들 얼마나 비호감인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덜 틀리고 내가 이제 덜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확신이 있을 뿐이지 내가 완벽해요. 내가 당신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내가 당신을 완전 완벽한 여자로 만들게요. 완벽한 남자로 나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요? 음, 덜 틀리는 게 뭐고 덜 멍청한 게 뭔지 내가 교육에 너무 많이 투자해봤기 때문에 그냥 내 교육과 저 사람의 교육을 최대한 객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돈과 시간을 끊임없이 여기에 투자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잘하는 교육은 저걸 따라잡고 저 멘토링 따라잡기 위해서 저걸 그대로 스피릿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와, 아닌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시장 조사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클로징하고 사람들이 저랑 함께 하면서 우리 수강생들도 그걸 알아요. 근데 나랑 첫사랑 했던 사람들, 내 교육이 처음이 됐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어디 가서 당하고 들어온 사람보다 감사함은 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한 번도 다른 어떤 교육, 이런 어떤, 안 만나봤기 때문에. 예. 음, 처음이잖아요. 예, 처음은 항상 설레기도 하지만, 뭐라고 하죠? 여기에 어리석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억대형 봉사를 처음을 만들어주면 모두 다 마탱이 가는 이유가 음, 그들은 단 한 번도 교육에 결제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보통 저 거를 먹튀했던 사람들 대부분 특징 그래요. 예. 음, 근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먹튀를 할까? 내가 봤을 때 안 할 것 같아요. 또 할 것 음,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거든. 아, 어, 먹튀를 했더니 혼자 하려고 나가서 혼자 이거 독차지 하려고 했더니 음, 아, 알스강이라는 자원을 좀 더 잘 이용했으면 내가 더 크게 되고 나서 먹튀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일찍 음, 내가 먹튀를 해가지고, 아, 이 개고생을 하는데, 아이스강을 좀 더 길게 이용해서 내가 어느 수준까지,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다시 음, 돌아가면, 아, 요 정도는 아이스강을 이용을 하고, 이렇게 먹튀를 해야지, 라는 것들 계산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기로 돌아가면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나를 배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배신은 더 크게 했겠지. 왜냐면 그런 DNA를 있는 사람이 배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예,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음, 어쨌든 브랜딩에 대한, 그리고 제 걸 먹튀한 사람들, 나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브랜딩을 약속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음, 그냥 이 자본주의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나머지 가지치기를 해줘가지고 집중 투자하게 만들었더니 그 사람들이 알아서 브랜딩 되어지면서 아, 어, 브랜딩에 돈이 있고 아, 브랜딩을 아이스강이 무시적으로 나를 해줬구나라는 부분들 보면서 이제 아예 이걸 키워드로 만들어가지고 아, 내가 브랜딩 해줄게요. 나도 브랜딩 교육을 그렇게 집중해서 하지 않았는데 내한테서 배워간 사람 밖에 나가서 내가 브랜딩 해줄게요. 음, 근데 내가 브랜딩 해줄게. 그때부터 내가 사실 내 수강생 때부터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브랜딩 음, 해줄게요. 내가 보니까 뭘 해주고 있냐면 그냥 들어오면 유튜브 채널 이름을 이게 있어 보이게 뭔가 재밌어 보이게 그래도 뭔가 그냥 로고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어떻게 브랜딩이에요? 그렇죠. 무슨 브랜딩이라면 유튜브 정체성 채널 자체가, 이름을 있잖아요. 뭐 그때 무슨 약사인데 무슨 약사 뭐 이렇게 만들고 뭐 무슨 채널 이름을 그냥 예쁘게 이렇게 살짝 만들고 그리고 뭐 거기에 해당되는 뭐 명함에 있잖아요. 명함에 뭐 어떤 디자인을 약간 로고 같은 걸 이런 식으로 하고 이름을 이렇게 넣고 뭔가 다 음, 그냥 하나의 하나의 그 어떤 그 겉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거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게 브랜딩이에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아, 저게 브랜딩이라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봐봐요. 이 관점이 없는 사람들은 뭐가 브랜딩인지도 모르고 브랜딩에 집중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지도 몰라요. 브랜딩을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내가 봤을 땐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완전히 동의해요. 네. 그 성에서 이제 그 이상한 마케팅 거기서도 말씀을 주시는 게 자기는 브랜딩을 한 게 아니다. 내 일을 해서 성과를 냈더니 그게 되어진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브랜딩을 한 게 아니지만 브랜딩이 되어진 거고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줄 게 없는데 브랜딩이 되면 사실은 그게 더 큰일이에요. 남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브랜딩에 돈을 쓴다거나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내가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게 자기 자신을 먼저 성장시키는 데 집중해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대표님, 그리고 작년에 이제 PCM이 교육에 총 1억 원 정도 지출을 했잖아요. 네. 뭐 미국 렌트 카돈부터 해서 국내 교육까지. 아까 이제 어떤 교육을 또 하나의 교육을 언급하시기도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교육들을 경험하시면서 좀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그런 부분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에 지출하는 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기당해도 좋고요. 아, 이런 음, 교육이니까 이 정도 돈을 받고 하는구나.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그래서 교육에 지출하면서 교육에 투자했는데 나한테 도움이 안 됐다. 그것도 교육의 목적이에요. 교육에 어, 투자했는데 나한테 도움됐다. 그것도 교육의 목적이. 교육의 목적은 사실 이 두 가지에 없어요. 사람들 아마 어, 쇼크할 거예요. 교육에 투자하면 성공하고 교육에 투자하면 내가 오히려 더 나아지게 만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맞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제가 지금까지 책을 읽고 교육에 투자하고 하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물론 기술적인 걸 배워. 근데 기술이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아요. 음, 예, 진짜 책임져 주는 건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책을 내가 읽으면서 확인되는 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확인. 저는 나만 이렇게 외톨이처럼, 나만 이렇게 외롭게 23살 때부터 남들처럼 그 20대를 보낸 게 아니라 내 나이에 맞지 않게,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은 책임을 졌던 것 같아요. 예. 음, 왜냐면 누군가의 성공이 내 성공이라고 생각했을 때 23살인데 이제 아이를 여러 명 낳고 그 아이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 새벽에 막 일찍 일어나 독서도 하고 막 동기부여도 하고 막 만나선 또 막 이렇게 어떤 희망을 주고 나보다 다 나이가 많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이끌고 막 이랬던 세월이 벌써 13년이거든요. 근데 그 세월을 보내면서 저도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어떤 작은 실패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저는 항상 늘 이 아픔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저희 와이프하고 이제 이혼했던 어떤 그 케이스인데 사실 저는 정말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뭔가 이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또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생존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제가 사실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이렇게 사과를 많이 하는 사람. 사과? 예, 사과를 많이 하고 사과를 깊게 미안하다. 크게 미안하다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난 제일 위험하다는 사람이에요. 제 인생에서 저는 제일 어 뭐라고 하지? 크게 사과할 정도로 내가 미안했던 사람은 저는 음, 저 와이프밖에 없어요. 전 와이프. 예. 음, 근데 그 외에는 왜냐면 그걸 제가 또 경험하니까 이제 알았는데 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과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전 와이프한테 사과를 해봐서 알겠지만 음, 사과를 많이 하고 사과를 깊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음, 어, 되게 비겁해요. 오, 예. 그리고 사과를 자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루저예요. 음, 내가 문제 해결하는 그 능력자에 대한 그 경험치와 그 어떤 실력이 없다 보니까 사과를 음,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사과를 자주 하거든요. 왜냐면 사과라도 해야 그게 음, 합리화가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또 크게 사과하는 사람들. 그런 건이 저는 제 36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건이 제 인생에는 한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사과했던 사람, 저도 이런 경험을 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음, 제가 제 수강생들을 가르치면서 저한테 크게 사과했던 사람들 특징을 보면, 음, 다 먹튀를 했거나 나한테 크게 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에요. 예. 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쨌든 길을 잃고 뭔가 그걸 뭔가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근데 저는 제가 길을 잃었을 때, 그리고 한참 잘하다가도 사람이 떨어져요. 예. 저는 그게 다행히 이제 2015년도 그때 이혼했을 때거든요. 예, 그게 제가 28살 때예요. 그 해에 결혼해서 그 해에 이혼했었어요. 근데 어, 이게 내가 너무 비범하게 살다 보니까 음, 누군가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데 정작 내 문제가 닥쳤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멘토가 옆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 멘토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놈의 멘토가 돈을 버는 놈도 나한테 대안이 안 돼. 돈을 음, 잘 버는 사람. 그리고 온라인에 그렇게 많은 강의파리도 하고 그렇게 성공자들 많은데 그 사람의 내용도 이제 더 이상 유효기간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뭐 법륜 스님의 내용을 따르더라도 어느 순간은 맞아요.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김미경 맞아요. 강사님이 예전에는 그렇게 힐링되는데 지금 김미경 강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그 똑같은 말 하는 거 별로 힐링이 안 돼요. 예전에는 뭐 이걸 따라하는데 우리가 항상 유효 기간이 지나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진화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더 이상 나한테 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 23살 때부터 한번 생각해봐요. 3개 국어를 가지고 뭐 마윈이든 뭐 중국계 자산가들 뿐만 아니라 뭐 그 있어요. 예, 또 그 저희 부동산 홍콩에. 예. 그리고 다양한 뭐 이제 그 성공자들 뭐 헐리우드라든가 뭐 그런 성공자들 또한 인터뷰라든가 성공에 대한 그 뭐 미л 스미스인가? 예, 그 사람도 성공에 대한 부분들 인터뷰에서도 얘기 잘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강의도 듣고 하는데 더 이상 나한테 치유에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 약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되게 그래서 위험한 포지션에 있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이런 걸 깨닫고 배우고 집착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럼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내가 쬐끔쬐끔씩 던져주면서 어때? 이 사람들이 문제는 해결해.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이 사람들이 다 여기까지 끌고 와. 근데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내 한계는 여기까지잖아요. 이 위도 있잖아요. 근데 이 위로 이끌 수 있는 사람 옆에 없다 보니까 혼자서 이걸 해결하는 게 나이가 26, 28 감당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 제가 교육에 자꾸 투자를 하고 책을 본 거는 최근 3년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현장에서 그냥 개처럼 뛰기만 했어요. 그리고 음, 최대한 그 돈 안 되고 그 막 힘든 과정은 스스로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걸 이겨내면서 많이 성숙은 됐어요. 흰머리도 더 많이 났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육에 투자하는 목적은 내가 앞에서 경험치를 기똥차게 많이 하고 많은 이런 갈등 속에서 많은 이런 어떤 내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왕따한 느낌이 내가 왕따 당했는지 내가 세상을 왕따 했는지 다 몰라요. 자꾸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 20대에. 그러면서 결혼 생활도 좋지 않고. 예. 그래서 어 나를 믿고 한국에 와서 같이 결혼도 했고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이혼하겠다고 해가지고 이혼까지 해서 나 그 사건 나는 지금 또 생각해보면 내가 누군가를 사과하고 깊게 사과했으나 그 사건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서는. 그 나머지 인생은 내가 정말 폼났어요. 항상 모든 추종자들 생기고 항상 그 위치에마다 내가 23살 때부터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것도 호주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항상 나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늘 있으면서 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책임을 못 져가지고 내가 포기한 셈이죠. 예. 옆에 있는 배우자를 책임을 못 지겠다라고 어떤 그 어떤 음, 형편에 놓인 부분들이 그게 뭐 경제 문제가 쌓인 부분들도 있지만 다양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까 교육에 대한 질문을 했잖아요.
교육은 확인하는 거예요. 나만 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괴짜들, 이런 어떤 이단아들, 어떤 이렇게 고통에 이렇게 갈등하고 시달렸던 이런 사람들이 책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교육에 투자해 보다 보니까 모든 성공자들은 이거를 나만 이걸 어려움과 이런 어떤 외로움과 이런 걸 싸운 게 아니 이런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어떤 저항력과 맞서서 싸운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교육에 투자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억만장자 교육과 이런 것들 보면서 위로되고 그 시간에 절대적인 시간이 진짜 겉절이가 아니라 전라도 김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절대적인 시간 안에 나는 교육에 투자했던 거는 유일하게 내가 지금까지 이 교육에 투자하는 어떤 그 13년 이후에 제가 지금 답을 드린다면 저는 교육은 확인하기 위해서다. 내가 음, 잘하고 있었는지 확인돼야 음, 사람은 이런 거였어요. 확인되어야 내가 더 추진할 수 있어요. 음, 확인되어야 내가 더 큰 것들을 큰 건들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도 남녀 관계에서도 항상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부분들, 부부 관계에서도 확인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 굳이 왜 말로 해? 사랑해. 왜 말로 해야 돼? 그렇게 치면 부부 관계 뭐 섹스를 한 번 하고 평생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부부 관계를 하는 것도 그게 확인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확인, 서로에 대한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나는 그 성스러운 행위가 나쁜 행위라고 생각, 진짜 아름다운 행위인데 그거 하나의 신뢰에 대한 프로세스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나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육에 결제하는 것도 하나의 끊임없이 건강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성행위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건 되게 깊은 얘기인 것 같지만 교육에 투자하고 교육에 대한 부분들의 깊은 철학, 깊은 어떤 제 마인드는 이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교육에 투자를 해가지고 근데 대신 교육자의 또 기준이 되게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교육에 많이 투자해 본 사람으로서 확인하는 정도로 이제 교육이 나한테 영감을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기술을 배우고 돈 벌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다행히 저는 PCM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끄는 것도 있고 이끄는 거의 대부분은 내가 처음엔 잘 공감이 안 돼요. 저런 세상이 있다고 좀 와닿지 않을 부분들이 있고 공감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위치에서 저 사람도 저런 걸 겪고 있었구나 확인되는 확인 플러스 뭔가 저기에 대한 어떤 그 플랜을 따라야 되는 부분, 전략을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교육에는 두 가지 목적이라고 생각. 하나는 확인하는 거, 하나는 정말 돈 벌고 변화에 대한 부분들의 니즈를 채워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지금 수준에서는 교육은 단순히 책 읽고 하는 부분들 단순히 그냥 확인하는 정도다. 왜냐면 그 사람들의 경험을 내가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는 자서전은 내가 굳이 스티브 잡스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을 확인하는 거죠. 도널드 음, 트럼프의 자서전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든 로버트 키오사키 부자의 아빠 뭐 책이든 뭐 다 확인하는 어떤 차원에서 본다고 나는 생각해요. 예. 그걸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이 똑같은 삶을 복제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갈등을 그 사람 다른 사례로, 미국에서 다른 사례로 그런 갈등을 이뤘다면 저는, 이 지금 위치에서. 그래서 안티프레질 같은 책이 나를 많이 치유를 했어요. 음, 그래서 그런 블랙스완이나 안티프레질 같은 책이 나를 많이 이끌고 나를 도와주고 동정심과 이 영감을 많이 줬던 거는 아, 저렇게 통찰력 있고 저렇게 돈 벌어봤고 저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구나. 영웅에 대한 그 어떤 그 고독함과 그 힘듦과 이런 것들이 있고, 빌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게 빌런이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확인하는 거. 내가 그냥 개새끼들한테 그냥 당한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또 당했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이런 사람들 누구나 또 한 번씩 다 최소 음, 당하고 살면서 거기까지 갔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되면 어때요? 내 하는 일을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힘이 아닌가 생각돼요. 음. 네. 좋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대표님께서는 이제 확인하는 거, 내가 그동안 살아온 길이 네. 어, 확인하는 거. 보통의 사람들은 사실 변화하고 돈 벌고 이런 기술에 대한 니즈가 더 많아요. 근데 PCM이
저는 이 두 가지 모드를 삶에 대해서 올바른 어떤 삶의 방향이라든지 실제로 내 삶이 변화할 수 있는 정말 실질적인 기술이라든지 푸시까지 이 모든 거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네. 공간이 저는 PCM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대표님께서 항상 수강생들한테 협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네. 의미 있는 관계 굉장히 또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아까 전에 뭐 PCM 콘텐츠를 먹튀해 나간 그런 사람들 얘기를 잠깐 언급하시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벌 때까지는 대표님의 그런 방향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까지는 대표님의 말씀을 다 따르다가 그러고 나서 사실 사람이 성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이 이상만 여기까지만 성장하면 되라는 건 없잖아요. 없어요. 계속해서 또 도태되지 않으려면 다음 스텝을 향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딱 그 1,000만 원이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이 개새끼라는 게 네. 판정되는 그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이 돼서 뭐 안타깝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라인 이동이라든지 이제 음. 브랜딩이 된 상태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사실 그런 사람들은 PCM하고는 안 맞잖아요. 콜드콜을 먹튀한 것 자체도 문제인데 콜드콜이라는 건 밑바닥 사람들이 적어도 중산층까지는 올라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도구로 대표님께서 정말 나의 청춘과 나의 고통과 상처와 모든 걸 갈아 넣어서 만든 교육이 PCM인데 남한테 해를 끼치는 용도로 이걸 쓸 수는 없잖아요. 내 배를 네. 불리려고. 그래서 결국 함께 못하게 된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PCM 다이나믹이 런칭을 했어요. 축하드리고요.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말 남에게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런 거를 나누는 그런 PCM 다이나믹이 런칭이 됐는데 이제 이 PCM 다이나믹이 런칭되게 된 배경 그리고 어떻게 수강생들과 이렇게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사람하고 그런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는 제 수강생들이. 그리고 그 파일을 사실 대한민국 교육이라고 하면 대학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뭐, 온라인 인강, 뭐, 이런 다양한 교육하면 한국만큼 교육에 많이 투자하는 나라 또 없어요. 음, 그러면 우리가 파일을 겨우 수강생들 다 같이 나눠서 이거를 협력해가지고 이 파일을 교육의 업계에서 어쨌든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돈 벌어야죠. 독립해야죠. 행복해야죠. 건강해야죠. 그 모든 교육에 대한 뭐 윤리적인 부분들, 다 법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교육의 목적은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육을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 교육을 하고, 뭐,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전통적인 교육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랑 동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퍼센테이지가 이 학교 교육을 박사까지 나온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진짜 얻어야 되는 돈의 속성이나 이런 영업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얻지는 못하거든요. 퍼센테이지가 맞아요. 너무 학교에서 그 기능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뒤처지고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거 유효기간이 점점 늦어져요. 점점 빨리 없어진다는 거. 유효기간이 짧아져. 짧아지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제 수강생들하고 모두 다 저는 협력 관계로 더 많은 파일을 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교육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첫 번째 그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협력하기 전에 우리의 비전은 그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을 하고 내 문제 해결을 하다 보면 그냥 이런 거죠, 이제. 모르면 자꾸 이런 공교육이라든가 자꾸 뭔가 대학을 보내려고 하거나 자꾸 뭔가 이 고착된 어떤 전통과 어떤 그런 문화에서 모르면 그 문화를 역행하지 못하고 그냥 그 문화에 쩔어 있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가 세계 최고의 문화는 아니거든요. 음, 근데 사람들은 그 전통, 그 남들이 하는 만큼 한다고 하는데 남들 하는 만큼 하면 남들하고 평생 경쟁을 해야 돼요. 남들과 완전 다르게 해야죠. 그래서 지금 협력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드린 건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그 대부분 사람들하고 저는 협력 관계로 어쨌든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 이런 다이나믹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정말 연정민 PD님 같은 경우는 진짜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영업사원들이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콜드콜 9,000콜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콜드콜뿐만 아니라 저렇게 저 나이에도 도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나이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월 1000 이상씩 그렇게 벌 수 있을까? 음, 그리고 저 나이에 도전했다면 나도 가능하겠는데? 그리고 나도 뭔가 정말 IT도 모르고 컴퓨터에 대해 몰라도 뭔가 진짜 전화 한 대를 가지고도 진짜 억대 연봉자도 될 수 있겠구나. 저도 처음에 억대 연봉자 되기 전까지는 억대 연봉자 큰 돈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음, 얘기했듯이 제 걸 먹튀하신 분들 대부분 특징은 억대 연봉자 되고 저를 먹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그릇의 크기는 사실 원래 생각의 크기는 고만했던 거예요. 그게 원래 타겟 마지 노선이고 거기에 대해서 안에 들어오는 어떤 고통과 푸시를 우리도 찜질방 같은 데 가면 어때요? 찜질하다가 더우면 우리가 나오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의 어떤 한계였던 거예요. 생각의 크기를 우리가 더 벗어나 가지고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음. 가지고 있는 생각의 크기와 그 한계 효용과 그 어떤 기간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협력 관계가 지금 돼 있는 연정민 PD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램으로 런칭했잖아요. 저한테 지금까지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저한테 사과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음, 특징이에요. 근데 음, 대부분 있잖아요. 저랑 협력 관계로 유지를 하기 전에 협력 관계 하더라도 보통 이게 마이너스 되고 보통 안 하는 경우는 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잔잔하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사과를 하더라도 막 벙벙 울면서 사과했던 사람들은 진짜 그래요. 그 신광대 그 사람은 차 안에서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차 안에서 한번 엄청 벙벙 울면서 사과했고, 하나는 예전에 다단계미래라고 제가 인터뷰했을 때예요. 예. 음. 그때 또 한 번 벙벙 울고 뭐 어쨌든 근데 그 사람은 울면 정말 불쌍해 보여요. 예. 완전 얼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음. 측근은 그걸 보통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것 같잖아요. 사과할 때만큼 그 울면서 사과할 때만큼 그렇게 불쌍해 보인 사람 내 인생에 처음 봤어요. 예. 음. 진짜 그 정도로 불쌍하게 막 울고 막 사과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난 처음에 나도 이제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걸 패스 시켰는데 그게 두 번 일어나고 세 번 일어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그게 연기였다는 게 더 소름 끼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미안했으면 대표님 같은 실수를 사람은 두 번 이상 반복하지 않아요. 와, 진짜. 그래서 근데 그게 사과에서 끝나가지고 뭔가 그게 다 자꾸 문제 해결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과를 그렇게 깊게 하고 벙벙 울면서 하는 어떤 음. 고객들한테 저는 웬만하면 사과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왜 그런지 알아요? 능력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이병헌하고 사귀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이병헌한테 더 사랑받았어. 내가 이병헌한테 더 사랑받았어. 막 이러면서 여자들끼리 싸운대요. 그리고 이병헌에 대한 뭐 스캔들이 났을 때 영화 광해 남자인가? 예, 광해. 광해인가? 예, 광해. 맞아요. 광해. 광해라는 영화가 한번 나오고 그냥 이병헌 스캔들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없어. 능력으로 사과를, 이게 사과할 스캔들을 다 없애는 게 어, 트럼프 사과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성공한 사람들이 사과하는 거, 특히 그랜카도 사과하는 거 봤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또 어떤 사람들 주제 파악을 못하고 또 사과를 안 한다. 그건 더 개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기능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나만의 코어와 나만의 어떤 소울과 나만의 어떤 영혼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다 보면 사과가 문제 해결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방금도 제 먹튀했던 사람들 저한테 그렇게 깊이 사과하고 벙벙 울면서 사과하는데 그게 문제 해결이 돼요? 아니에요.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를 현혹시켜가지고 더 길게 가다가 어때요? 뒤에 가서 더 큰 문제를 만들잖아요. 더 큰 마장을. 아마 이걸 공감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했던 사람들 대부분 특징은 잔잔하게 사과를 많이 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과를 깊게 음. 엄청 이런 큰 사과처럼 막 무릎 꿇고 사과하거나 막 아, 그런 경우가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스쳐 지나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인간들은. 그래서 어 그리고 사과가 문제 해결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음.
문제 해결을 한다면 그 사람이 좀 더 나랑 시간을 보내면서 기회를 준다면 그게 진짜 문제 해결. 왜냐면 우리의 목적은 그 상대 고객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거거든요.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사과하는 게 사과할수록 더 실망시켜져요. 왜? 그게 인정되고 그 사과를 넘어설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음, 사람이라고 인정되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때요? 그냥 바닥으로 기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평생 사과하고 다니고 사과를 더 열정적으로 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다가 지금 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많은 사람하고 다 협력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제 수강생들에게도 최대한 그 기회에 대한 플랫폼 저희가 경험했던 거 어떤 게 되는 거고 어떤 게 안 되는 것들을 그대로 저는 제공을 해서 도와주고 싶어요. 진짜 제 수강생들 중에서 진짜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 그런 기능과 그런 도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저는 똘똘 뭉쳐가지고 협력을 해서 더 많은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의미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정민 피님 같은 경우가 오히려 먹튀하면 제일 파격적인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인이 해왔죠. 그리고 실제 그 나이에 그걸 이겨내왔죠. 그리고 제 수강생 역대급으로 9,000콜하고 300명을 만난 게 아니라 300명을 클로징 해가지고 매출을 일으켰던 사람은 역대급 그 사람밖에 없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지금은 제가 필요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음, 저랑 함께 뭔가 이 비전을 보고 교육 시장을 바꾸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과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어떤 그리고 제가 그 사람한테 개입이 제일 적었어요. 지금까지 제 음, 걸 먹튀했던 사람들 그 1호 그 신광대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제 개입이 거의 다였어요. 심지어 돈 없어가지고 저기 자녀 그 뭐지 그 소송 당해가지고 그래서 양육비. 양육비 같은 것도 제가 2달씩이나 대줬던 경험도 있고 개입을 어디까지 제일 개입을 깊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정대지 같은 경우도 거의 저랑 뭐 연애 수준으로 매일 통화했었어요. 1대1로. 근데 음, 연정민 PD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정대지 했던 10분의 1만 해도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을 테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저기 연정민 PD님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연정민 PD님 너무 믿어가지고 개입을 안 한다 이렇게 오히려 저를 피드백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인 거야. 개입을 많이 해가지고 성공시켜도 제일 개입을 많이 했던 사람들 때 제일 크게 나를 배신해요. 음, 그래서 연정민 PD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해도 지금 봐봐요. 이득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정민 PD님은 함께 맞아요. 하잖아요. 그게 의미 있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 주고 이렇게 받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자 개인 파고가 있다 보니까 서로 믿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지금 모멘텀이 아닌가 생각돼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기브앤테이크란 책에서 테이커들은 자기 파이만 키운대요. 예, 근데 테이커들은 함께 협력해서, 그러니까 테이커들은 내 몫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콜드콜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거 내가 먹튀해서 내가 예, 가르쳐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진짜 기본은 함께 협력해서 사실 함께 협력할 때 더 진짜 큰 일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가 협력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벌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공간이 저는 PCM이 아닌가? 이거는 저의 수강생의 한 명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의견을 드려봅니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대표님 오늘 굉장히 귀한 시간 내서 이제 최근에 어떤 저희가 많은 돈 벌기에 지금 정말 좋은 시대인지 그리고 이런 교육들을 접할 때 저희가 음, 어떤 관점으로 교육들을 바라보고 선택해야 되는지 또 이제 PCM 수강생들과 협력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있는 부분까지 말씀 나눠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안녕.